자, 어제 새벽 4시 쌍문동에 큰 불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죠. 20여 명의 사상자까지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쌍문동 화재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경찰이 정확한 원인이 뭔지 감식반이 현장에 찾아갔었는데요. 김단비 기자, 네. 화재 원인이 도대체 뭘로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네, 감식반은 지금 누전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주택 거실 이 텔레비전 뒤쪽에 있는 전기 배선에서 불길이 네. 시작된 흔적을 발견하고요. 누전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 문제 때문인데 참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됩니다. 자,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정신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 시민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쪽을 쳐다보니까 연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베란다를 가가지고 수건 갖다가 물 적셔가지고 다 입 막고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자, 김 기자, 그런데요. 그 소방차가요, 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게 불과 5분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가 13층에서 15층까지 다 타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소방차는 바로 신고 5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인근에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바로 근접하게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대는 차에서 내려서 소방차에서 호스 뽑아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요사람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저희 집 근처에도 그런 데가 있긴 한데 이중 주차하거나 옛날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 시설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중 주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 이중 주차 자체만으로 네. 어떤 처벌하긴 힘들어요, 아파트 내에서. 네. 근데 그 요새 아파트에 가보면 그 소방차 주차 구역이라고 빨간 이 네모 네네네. 박스를 쳐놓은 데 있거든요. 여기에 주차시켜 놓으면요, 심지어 이게 소방기본법에 해가지고 소방차만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이 안 나면 관계없지만 불 났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차를 대면. 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화를 방해할 목적이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런데 거기에 되면 그 불났을 경우에 그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그 그게 소화가 그 방해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심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 소방차 주차 구역에는 차를 대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변두리 지역에는 아직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 길도 좁고 특히 또 소방 그 방제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유유정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소방 방제 시설이 노후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별로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라고 하는데 네. 이것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옥상 자동 개폐 장치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헬리콥터나 다른 시설로 통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옥상으로 일단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소방 벨이 울리고 비상벨이 울리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옥상 문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나가서 헬리콥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방화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면 그 공간이 굉장히 길고 큽니다. 이쪽으로 통해서 불이 오히려 더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층에서 15층에 있는 주민들이 연기를 많이 맞고 질식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한 것입니다. 이 역시 최근에 만들어졌고 최근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노후된 아파트라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유유정 기자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에 경량 칸막이라고, 네. 만약에 우리 집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은 베란다를 통해서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는 그 탈출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숨진 세 사람 모두 그거의 반대편에 있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하면은 경량 칸막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하지 못했거나 그런 건데, 네. 오늘 당장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반상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집의 경량 칸막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비상시에 옆집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그것만 했더라도 이 세 사람은 숨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자동차가 들어올 길은 막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없었고 있는 시설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의 제목을 다룬 겁니다. 결국은 이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의인이 있었군요. 예, 네, 목장. 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불은 13층에서 났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아래층에서
갑자기 사람 살려 하는 소리에 깼던 사람이 김경태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있었습니다. 이 분이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21살의 그 청년이 그 집에 불이 났던 그 집에 큰아들이 불을 12층에서 소방호수를 가져와서 불을 끄고 있는데 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신도 대피하라.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내려가면서 12층부터 1층까지 모든 사람을 깨워가지고 밖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3층, 14층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부상을 입고 나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에 의인들이 나와서 정말 훈훈한 마음인데요. 하지만 꼭 이런 의인들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제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